안녕하세요. 신불리 심상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초가을로 접어드는 귀한 주말을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만나면서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하다가 테마를 여성으로 잡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함께 공유하고 있는 습관, 정서가 많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저랑 세대 차이가 크게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통된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나이 때 혼자 자취도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어두운 골목을 걸어갈 때 또 그 방향으로 또 남자가 걸어오고 있다면 괜히 머리가 쭈뼛해지고 걸음이 빨라지고 또는 옆에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순서를 바꾸고 그랬던 경험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자취할 때 자취방 키를 여는 순간 모든 불을 다 켜고 화장실 문부터 열어보고 장로문까지 열어보는 이런 이제 일들을 겪었는데요. 아마 요즘에 20, 30대 여성의 가장 공통된 정서는 공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하철 다닐 때도 또 공중 화장실에서도 혹시 몰카에 찍히지 않을까. 또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흉흉한 이 살인 사건 보면서 언제 어디서나 또 내가 그 표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늦은 시간에 택시 탈 때 요즘은 택시 넘버를 또 친구한테 메시지로 보내는 일도 많다고 합니다. 저는 모든 남성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규정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국민의 절반이 함께 느끼는 공포를 사회정치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다루지 않고 있는 이 현실,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 공포가 굉장히 뿌리 깊은 것이고 더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죠.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로 다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사회는 그러길래 누가 밤중에 나다니라고 했어? 그러길래 짧은 치마 입지 말라고 했지? 화장 좀 진하게 하지 말라고 했지? 이렇게 여성의 책임으로 이렇게 환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성폭력 사건 또는 가정폭력 사건을 강력한 어떤 그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일부 공감은 합니다만은 보다 근본적인 교육과 또 우리 공동체 문화를 바꾸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서 저는 처벌도 더 강해져야 한다. 왜냐하면 성폭력 사건이 신고가 되면은 아마 기소건이 지금 한 자릿수가 안 될 겁니다. 제가 유럽에 많이 다녀보지는 않았지만은 가끔 다녀보면 그 사회에서는 폭력, 특히 성폭력은 매우 중대한 인권 범죄로 인식하고 있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중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성운동 분야에서는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날 이 정치인이 되기까지 늘 어떤 최종적인 결단의 순간에는 존재로서의 여성과 싸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늘 저를 벼랑 끝으로 밀어 올려서 정면 돌파해왔다는 그런 자부심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못 들으셨을 텐데 성인지 예산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제가 대표 발의를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얘기는 예산에도 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고속도로 다니실 때 화장실 가려고 잠시 휴게소 들리시잖아요. 그런데 남자 화장실 100개, 여자 화장실 100개 이렇게 하면 공평한 것인가? 아니죠. 여성은 볼일 보는데 남자들보다 1.5배가 더 시간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성평등하게 집행이 되려면 150개 여성 화장실과 100개의 남성 화장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뭐 여긴 또 성소수자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예산이 집행이 됐을 때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다 할 때 우리가 의도하지 않지만 할아버지를 위한 예산이 70% 이상 집행된다든지 아동체육기금을 내렸을 때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95%가 남아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든 이런 문제를 집행 과정에서 젠더적 관점에서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전부 날씬한 우리 여성들이 많은데 저같이 뚱뚱한 사람은 가면 사이즈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빅사이즈 의무화법도 발의를 한 바가 있고, 또 권력형 성범죄였던 장자연 씨 사건에도 제가 굉장히 열심히 싸웠습니다. 심상정이 얼마나 여성을 위해서 열심히 했나 이걸 지금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여성권 신장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왔는데, 제가 이제 정치 한 3선인데요 지금 하다 보니까 여성이 정말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권리 확대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우리들이 싸우는 것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행복하고 또 어른도 아이들도 모두가 함께 행복할 때 진정으로 여성이 행복해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문제인식에서 제가 대선 때 제출한 공약이 바로 슈퍼우먼 방지법입니다. 출산 육아 문제죠. 저출산 문제가 우리 사회 문제가 된 지는 한 20년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80조 이상을 쏟아 부었는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지금 가장 아이를 낳기 어려운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출산 문제를 여성의 문제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산은 여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성을 아이 낳는 기계로 보고 어떻게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만들 것이냐 이런 관점을 가지고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나이가 많으니까 그 세대만 하더라도 결혼하고 애는 낳아야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을 해서 뒤늦게 결혼을 해서 애 낳고 감당 못해서 친정에 맡기고 구박덩어리가 제가 됐었는데, 요즘 여성들은 그렇게 할 수 없죠. 내 한 몸 건사하고 내 앞가림 할 수 있어야 애도 낳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번에 슈퍼우먼 방지법이라고 이름 지으면서 첫 번째 제기한 것이 남편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해라. 이미 유럽에서는 다 하고 있는 일입니다. 아무리 공공 인프라가 지원된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부모님들이 케어를 해야 되는데 3년씩이나 육아하다가 복직해서 어떤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일하기 힘듭니다. 그건 경단녀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하고 같이 나누어서 아이를 케어할 수 있도록. 그런데 대한민국의 아빠들이 아이 키우기 싫어서 육아휴직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눈치 봐야 되고 승진에 지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무화하면서 동시에 이런 아빠 육아휴직 의무화 이런 것들을 잘 수용하는 기업에게는 예를 들면 정부 조달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강력한 가정 친화적인 그런 기업들을 유도해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아빠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거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육아 문제도 결국은 엄마 아빠의 노동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의 노동을 잘 조정해서 노동 조건을 조정해서 노동 시간을 단축해서 저녁에 아이를 케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모 방송사하고 덴마크 가서 육아 제도하고 노동 제도를 다 보고 왔습니다. 핵심은 노동입니다. 내심은 다 퇴근합니다. 애 데리러 가려고. 그런 조건 하에서 육아휴직 기간도 의미가 있고 또 육아수당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일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노동이 당당한 나라는 사실은 육아 문제도 여성 문제를 넘어서 이것은 여성 남성의 문제이고 사회의 문제이고 기업의 문제이고 정치의 문제이고 본질적으로는 결국은 노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는 모든 사람들은 일을 해서 자기 실현을 하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한 노동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받을 때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이 노동권이 국가의 중요한 의무이고 그래서 헌법 32조 33조에 적시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여성들이 우리의 삶을 당당하게 또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결심을 해야 됩니다. 제가 슈퍼우먼 얘기 한마디 더 드리면 제가 과거에 노동운동을 할 때 권영길 의원을 위원장으로 모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저를 그때는 이제 결혼하기 전이에요. 여기저기서 소개할 때 늘 심상정 처장은 슈퍼우먼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슈퍼우먼이라는 거는 굉장히 능력이 출중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쭐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가정과 직장과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렇게 병립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박빙의 삶을 살아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딱 생각해냈습니다. 이 슈퍼우먼이라는 말은 사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여성의 능력으로 치환하는 그런 이데올로기구나.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사무실에서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저한테 슈퍼우먼이라는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슈퍼우먼을 강요하는 사회 거부하세요. 슈퍼우먼 거부하세요. 여러분, 알파걸 거부하세요.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같이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목소리 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힘 모아야 해요. 여성끼리만 모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 남편하고도 목소리를 모으고 또 남자친구하고도 모으고 우리 아들하고도 모으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사회로 나갈 수 있어요. 오늘 이 행사가 그 주제가 그리다인데 우리의 꿈을 그리고 우리의 비전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리는 것인데 우리가 그리는 만큼 저는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